이번에 배울 게 뭐냐면 조신의 꿈. 보통 우리가 조신몽설화라고 그래. 조신몽. 이 몽자 들어간 소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조라고 생각하면 돼. 이따가 핵심 정리에도 나오겠지만 몽자류의 시조다. 뭐 이런 얘기. 자, 보세요. 내용.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그럼 신라 시대 때네. 세규사 장원 알지 이거? 어? 이렇게 왜 절이 있으면 절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막 이렇게 다 관리하는 그게 장원이란 말이야. 명중은 내리면에 있었는데 본사에서 원래 본절에서 조신을 보내가지고 이름이 조신이야. 장원 관리를 맡아 관리했다. 그러니까 세규사라는 절에 딸린 농토가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거야. 조신이요. 조신이 장원에 가서 그 지역의 태수 김헌공의 딸을 좋아하며, 야, 생각해봐. 이 딸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스님이 여자를 밝히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불교의 계율을 어기는 거란 말이야. 깊이 미혹되었다. 정신 못 차린 거지, 그지? 헤매는 거야. 그는 여러 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그녀와 인연을 맺어줄 것을 남몰래 빌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여자를 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그 불법을 어기는 거야. 이로부터 수년 사이에 그녀에게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에 나가 관음보살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그리운 정에 지쳐서 잠시 졸았다. 자, 조신몽, 몽.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몽이라고 그래. 인몽. 꿈에 들어가는 거야. 깨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각몽이라고 그래. 자, 인몽한 거야. 꿈을 꾸기 시작한 거야. 꿈속에 갑자기 김씨낭자가 기쁜 얼굴로 문에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조신한테 말했다. 꿈이다 꿈. 저도 일찍 스님을 잠깐 뵙고 마음속에 사랑하며 잠시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명령에 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지금 동혈지우가 되고자 하여 왔습니다. 동혈이란 말은 같은 동굴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 부부가 되고자 한다. 그런 뜻이야. 이에 조씨는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와 40년 동안 살면서 자녀 5을 뒀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산 거야. 집은 단지 4벽뿐인 조식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집도 초라하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마침내 낙탁하여 식구들 데리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유리걸식하게 됐다. 거지같이 얻어먹으며 살게 됐다고. 그러면 잘 봐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돼서 아이를 낳고 이것까지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것도 고통스러워. 사랑하고 만나고 이런 거는 잠시 드디어 현타가 온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나 봐봐. 이같이 10년 동안 초야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헤매니 갈갈이 찢어진 옷은 몸뚱이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초라했고 때마침 명주 해연령을 지날 때 고개야 15세 된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서 죽었어. 통곡하며 길가에 묻었다. 자, 이거 선생님이 묻었다 그랬어. 15살 되는 자식이 굶어 죽었는데 묻었다 그랬어. 남은 제 식구를 이끌고 그들 내외는 우곡현 지금의 우현에 이르러 길가에 묘를 짓고 살았다. 그들 부부는 병이 들었으며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번엔 10살 난 계집애가 밥을 얻어 다니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가지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며 앞에 와서 눕자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줄줄줄 흘렸다. 부인이 눈물을 씻으며 갑자기 말했다. 결심한 거야. 뭐라고?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고 입은 옷도 깨끗했어. 한 가지 맛있는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고 옷까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 정은 깊었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참으로 두터운 인연이었다고 생각해요. 행복했어. 그러나 근년 요새 와서는 몸이 쇠약하고 병이 해가 갈수록 깊어져. 그리고 굶주림과 추위가 날로 심해졌어. 남의 집 겹방살이 변변치 않은 음식 빌어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 문전마다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무겁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 어느 틈에 부부의 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붉은 얼굴과 어여쁜 웃음도 풀잎의 이슬이요. 이슬이라는 게 뭐냐면 이슬이 내리면 풀잎에 이슬이 맺히지. 근데 해가 나잖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 다음에 질환 같은 약속도 질환 영지버섯하고 난초라고 하는 거야. 질환이요. 지랄이 아니고 질환 같은 약속, 굳은 약속도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 더 누가 되고 더 힘들고 나는 당신이 있어 더욱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지난 날에 기뻤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발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근심과 누는 바로 지난날에 기뻤던 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계속 기쁘고 끝까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끝이 너무 힘들고 근심과 누로 가득 찼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이는 난새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보다 뿔뿔이 흩어져 혼자 살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부인이 지금 얘기하는 결단이야.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따르는 것이 인정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자성어로 염량세태라고 하는 거야.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칠하고 손해가 되면 버리고 세상 인심을 말하는 거야. 염량세태. 염량인가? 염이다.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 봐봐. 지금 힘드니까 이제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버리겠다. 이거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하고 안 하고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운명이죠, 운명.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따르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헤어질 때.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한 거야. 청하건대 부디 우리 헤어집시다라고 이 말을 하려고 지금 말을 꺼낸 거죠.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봐봐, 각각 아이 둘씩을 나누어 가지고 떠나려 하면서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고향으로 가겠으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완전히 결별이지. 자, 그 다음에 가볼까? 뭐라 그랬냐면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반대 방향으로다가 헤어진 거야. 네, 그러다가 꿈에서 깼어요. 각몽. 꿈에서 깬 거야. 타다 남은 등불은 깜빡거리고 밤도 새려고 하였다. 그럼 이거 시간의 경과잖아. 뭐냐면 등불이 깜빡거리고 이제 다 꺼질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조신이 아까 잠이 들었는데 깨었어. 이 시간이 좀 갔다는 얘기잖아. 시간의 경과. 아침이 되니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하얗게 새고 망연히 세상 일에 뜻이 없어졌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고 세상에 일에 뜻이 없어졌어. 무기력해진 거지. 이미 괴롭고 사랑하는 것도 싫어지고 마치 한평생 고생을 다 겪고 난 것 같이 하룻밤에 재물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깨끗이 없어졌다. 깨달은 거야. 깨우치면. 그러니까 여기서 깨우치면 뭐냐면 남녀
남자 여자 정욕. 정욕이라는 게 사랑하고 관심 갖고 좋아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게 덧없다, 허무하다, 부질없다. 이걸 보통 인생무상이라고 하지. 인생무상. 그걸 깨닫게 된 거야. 하룻밤의 꿈으로 깨닫게 됐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재물을 탐하는 마음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지. 이런 것들도 물론 직접적으로 없어졌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에 관음보살상의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뉘우치게 됐다. 돌아와 해연에 묻었던 아이. 아까 나왔지. 해연에 묻었잖아. 15살 먹은 애가 굶어서 죽었는데 묻었던 아이의 무덤을 파봤더니 거기 돌로 된 미륵부처가 있었다. 아, 나한테 깨달음을 주려고. 내가 그 태수의 딸을 좋아했던 남녀 정욕이 이 부끄러운 걸 깨닫게 해주려고, 뉘우치게 만들려고 미륵보살이 꿈을 꾸게 해줬구나. 물로 깨끗이 씻어 근처에 절을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에 맡은 책임을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있는 재산을 기울여 정토사라는 절을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맨 마지막에는 이런 걸 설화적 결말이라고 허생전에서 배웠어. 끝에가 이제 흐지부지 끝난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정토사라는 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절의 내력, 기원을 좀 얘기들 한꺼번에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내용은 이런 거야. 인생무상, 인생의 덧없음,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설화의 설화, 조신몽설화, 혹은 조신의 꿈. 전설, 왜 전설일까? 여기 구체적인 증거물 있잖아. 증거물. 뭐, 정토사라는 절, 미륵불, 성미륵, 이런 것들이 증거물이지. 구체적 증거물이 있으면 이건 전설이야. 알았지? 근데 이야기란 말이지. 사원 연기설화. 이게 아까 정토사라는 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말하고 있는 게 사원, 절, 연기설화. 어떤 인연으로 만들어졌는지. 환몽설화. 환몽이 뭐지? 꿈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나중에 있잖아. 소설 중에 구운몽이라는 소설도 있어. 알았니? 이것도 조신의 꿈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조신의 꿈이라는 그 조신몽이 시조라 그랬잖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꿈 얘기를 쓴 거야. 그게 구운몽이라는 소설이야. 김만중의 구운몽이 있다. 자, 인간의 세속적 욕망은 뭐야? 여기 남녀 정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질적인 욕망 뭐 이런 거야. 한순간의 꿈, 일장춘몽. 고통의 근원이니까 집착을 버려야 한다. 다 소유하지 않고 다 무소유해야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 얘기야. 3단 구성. 환몽설의 전형적인 양식 꿈에서 시작해가지고 꿈을 깨는 것까지 액자 형태. 액자가 뭐야? 이 안에 또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조신이 장원에 와서 이 세규사를 관리하는 얘기가 외부 이야기. 그 다음에 김태수의 딸과 결혼해서 5명의 자식을 낳고 나중에 헤어지는 얘기. 이게 안에 있잖아. 이게 액자라고요. 그래서 액자 형태의 환몽구조다. 꿈에 들어가고요. 꿈에서 나오고요. 이런 거야. 여거체라는 말은 번역체고요. 됐고 쭉 해서 자 봅시다. 김만중의 구운몽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광수의 꿈이라는 소설에도 영향을 주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꿈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대로 똑같아. 동일 모티브에 의한 다양한 변이 과정. 자, 동일 모티브는 뭐야? 동일 모티브는 꿈이야, 꿈. 꿈인데 우리가 지금 읽은 조신몽 얘에서 출발해가지고 뭐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렇게 바뀌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바뀌고요.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 모티브에서 다양하게 나왔다라는 얘기야. 다양한 변이 과정. 이게 지금 위에서 말한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1번, 2번. 동일한 모티브는 지금 말한 조신몽이 동일한 모티브가 되겠지. 동일한 모티브. 조신몽.
조신의 꿈은 일장춘몽, 한바탕의 헛된 꿈. 비슷한 말은 남가일몽. 같은 말이야.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 꿈의 문학으로 구문학 사상 그 원조가 되는 것은 꿈 얘기가 첫 번째 조신몽이다. 이거 지금 우리 배운 거야. 비록 설화이긴 하지만 이야기이긴 하지만 단편 소설을 이상의 긴밀한 구성, 몇 단 구성? 3단 구성, 압축된 주제,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 조신설화는 몽자류 소설의 근원설화로, 얘는 설화야. 의의가 매우 크다. 평소에 어떤 생각 때문에 꿈속의 일련의 사건을 체험하고 꿈에서 깨어나, 꿈속으로 들어갔다 꿈에서 깨어나 참다운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구조가 바로 환몽구조야. 내 환몽설화라고. 조신설화는 몽자류, 군몽, 옥루몽, 원생몽유록, 이거 다 아는 거야, 그치? 원생몽유록은 뭔지 알지? 그 몽유도원도 알잖아. 어? 고려 공민왕 몽유도원도 몰라? 알았어. 원생몽유록, 원생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시조라는 게, 근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현대인으로 이광수의 꿈이라는 소설로 개작되었다. 자, 그 다음에 설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설쯤 되는데, 설화를 통해 드러난 주제는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 결국 욕망을 가지는 것은 고통의 근원이고 집착은 버려야 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 메시지란 말이야. 불교적 가르침, 남가일몽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사성어의 근원이 되는 남가태수전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니까. 꿈의 내용이 조신설화는 불행과 고난의 연속. 이거는 꿈속이야. 남가태수전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근데 꿈을 깨고 나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똑같아. 이 설화는 전설에 가깝고요. 전설은 구체적 증거물이 필요한데 여기는 세규사도 있고요. 정토사라는 두 절이 그 역할, 증거물의 역할을 한다. 조신이 깨달음을 얻고 세웠다고 하는 정토사, 이 절은 있잖아. 이러이러한 이유로 조신이 세웠구나라는 사원 연기설을, 사원이 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설과 정토사의 관계처럼 설화가 사람들이 만든 어떤 사물의 기원을 설명할 때 이거를 연기설화라고 한다. 어떠어떠한 연유로 이게 생겼는지를 말하는 게 연기라는 뜻이야. 알았어? 한자 잘 봐. 전설은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보통 사람이 힘겨운 문제와 부딪히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심각한 장애를 쉽사리 이겨내지 못할 고난을 겪는다는 내용이 많다. 조신설화도 전설도 똑같아. 아리따운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꿈으로 바뀌고 오히려 견디기 어려운 불행, 고통이 거듭된다. 그래서 세속적 욕망, 남녀 정욕 이런 것들은 집착이고 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설화 구조 3단 구성 구조 보자. 환몽의 전형적 꿈을 꾸기 전 소망, 태수의 딸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꿈속에서의 체험, 당연하지. 깨어난 뒤에 각성, 이 각성이란 말이 깨달음이야. 저 드래곤볼에 여기 써있는 오자가 각성이다. 알았니? 이렇게 얘기해줘야 니네들 알잖아. 액자,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입부에서 배경이 나오고요. 문제 제기하고 소망 달성하고 고통스러운 삶, 이별, 각성. 다시 원래대로 불교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는 걸 귀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 부처님이 이걸 다 만들어 주는 거야. 꿈 이전하고 꿈. 자, 여기 뭐 계속 나와 있는데 조신몽이나 구운몽이나 꿈이나 다 같은 환몽 구조를 가진 이야기들이고, 다만 조신몽은 설화지만 얘네들은 소설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패스하고요. 맨 마지막에 남가태수전이 있는데 이 남가태수전은 그냥 안 나올 거야. 조신몽하고 관련시켜서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고요. 남가태수전은 조신처럼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게 아니고 부귀공명을 누린다는 거. 근데 깨어났더니 빈손이야. 그러니까 허무하지요. 이게 인생의 덧없음. 일장춘몽, 남가일몽. 남가, 일몽, 한바탕의 꿈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이게 조신의 꿈, 조신몽, 설화의 핵심 내용들이었어. 알았지? 됐어.